순애는 손에 들린 김치 한 포기를 번쩍 들어 올렸다. 눈물 섞인 목소리가 터졌다. 내 정성, 내 손에서 쓰레기가 되어야 했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치가 며느리의 뺨으로 내리꽂혔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가져오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요. 붉은 양념이 얼굴과 벽에 튀며 사랑이라 믿었던 정성이 싸대기로 변해버린 순간 집안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순애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이 시계처럼 정확했다. 아니, 정확해야만 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또 이 시간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달력을 확인했다. 토요일, 아들 준호네 집에 가는 날이었다. 순애의 하루는 언제나 이날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준비하는 날, 토요일은 가는 날, 일요일은 다음 주를 준비하는 날. 그렇게 일주일이 순환됐다. 뭘 해갈까? 부엌 곳곳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히 멸치볶음도 해가고 시금치나물도 무쳐갈 생각이었다. 준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다. 톡톡톡. 리듬감 있게 썰어지는 무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렸다. 이 소리만큼 순애에게 익숙한 소리도 없었다. 50년 넘게 들어온 소리였으니까. 우리 준호 어릴 때는 이 소리만 나도 부엌으로 달려왔는데. 추억에 잠긴 채로 물을 썰다가 문득 손이 멈췄다. 언제부터였을까? 준호가 자신의 요리에 무관심해진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나?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 결혼하면 다들 그렇지 뭐.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칼을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예전처럼 엄마 뭐해요? 하며 부엌을 기웃거리던 아들의 모습이 그리웠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8시였다. 멸치볶음을 만들어야 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넣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다. 며느리, 미정이도 좋아하겠지. 며느리 생각을 하며 설탕을 조금 더 넣었다. 젊은 사람들은 달콤한 걸 좋아한다고 들었으니까. 자신의 입맛보다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서 조금씩 간을 맞춰가고 있었다. 음식을 하는 동안 순애의 마음은 편안했다. 이럴 때만큼은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순애에게는 삶의 이유였다. 할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해. 손자 지훈이의 말이 떠올랐다. 작년 추석 때 했던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순애에게는 큰 힘이 됐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준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김치통 3개, 반찬통 4개. 큰 봉지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무게가 제법 나갔지만 기분은 좋았다. 이번 주도 잘 됐네. 거울 앞에서 옷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깔끔한 바지에 정갈한 블라우스. 며느리 앞에서 남루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집을 나서면서 문을 2번 확인했다. 가스밸브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혹시라도 집에 문제가 생겨서 준호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됐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봉지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무겁지만 이 무게가 자신의 존재감 같았다. 무거울수록 자신이 준호네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도 커진다고 생각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아 다른 승객들이 자신의 봉지를 힐끔거렸다. 어떤 젊은 여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순애는 그 시선이 못마땅했지만 참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정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때는 이게 당연한 건데.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다. 도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빨라진 세상이었다. 음식도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먹고, 빠르게 버렸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느린 방식을 고수했다. 정성은 시간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믿었으니까. 준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봉지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김치통에서 물이 새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준호네 집이 더러워지면 안 됐다. 15층 1502호. 층수를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다. 준호가 이사 온 지 3년째였지만 여전히 신기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게.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미정이가 바쁠 수도 있고 손자가 잠들어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딩동. 누구세요? 미정의 목소리였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다. 위정아,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순애에게는 길게 느껴졌다. 아, 어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렸다. 미정이 나타났다. 머리를 대충 묶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깜짝 선물이지. 김치 새로 담갔거든. 순애는 밝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보니 어수선했다. 손자 지훈이의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소파 위에는 빨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집이 좀 어수선해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미정이 변명하듯 말했다. 순애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준호는? 회사에 나갔어요. 토요일인데도 일이 있다고. 그래? 요즘 회사들이 다 그렇구나. 순애는 봉지를 부엌 식탁에 올려놓았다.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새로 담근 배추김치고, 이건 깍두기. 멸치볶음도 해왔어. 지훈이가 좋아하잖아. 미정은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이 썩 밝지 않았다. 어머니, 지난주에 가져다 주신 김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많이 안 먹었구나. 입맛에 안 맞나? 순애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였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김치를 많이 안 먹어서. 김치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해? 건강에 운대.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들을 넣기 시작했다. 냉장고 안이 꽉 찼다. 순애가 가져온 반찬들로 가득했다. 냉장고가 좀 작네. 순애가 중얼거렸다. 미정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미리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되고. 순애의 얼굴이 굳었다. 준비가 뭐가 필요해? 가족인데. 그래도 예의상. 예의?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며느리한테 예의를 차려야 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미리 알려주시면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미정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순애의 기분은 이미 상해 있었다. 준비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해서 가져왔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라, 뭐야? 순애의 목소리가 커졌다. 안방에서 지훈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소리를 냈다. 지훈이 깼네. 미정이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다. 순애는 혼자 부엌에 남겨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준비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내가 반찬도 해오고 김치도 가져오는데. 순애는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다.
자신이 가져온 김치통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지난주에 가져온 김치통들이 거의 그대로였다.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이상하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것밖에 안 먹었나? 의문이 들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아마 바빠서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 모양이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고 들었으니까. 미정이 지훈이를 안고 나왔다. 할머니. 지훈이가 순애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 지훈이 잘 잤어? 순애가 지훈이를 안아들었다. 포근한 아이의 체온이 전해졌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왔어. 멸치볶음도 있고 김치도 있고. 와. 지훈이가 손뼉을 쳤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반겨준다는 생각에 순애는 만족했다. 미정아, 점심은 뭘 할 거야? 저희는 간단하게 먹을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도 드시고 가세요. 간단하게. 뭘? 라면이나 볶음밥이나. 순애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라면을 점심으로. 지훈이한테 그런 걸 먹이면 어떻게 해? 가끔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내가 미역국을 끓여줄게. 순애는 에이프런을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미정이 뒤따라왔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 어차피 내가 더 잘하잖아. 그 말을 하고 나서 순애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며느리 앞에서 요리 실력을 비교하는 말을 한 것이었다. 미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가 요리를 더 잘하시는 건 당연하죠. 경험이 다르니까. 미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쓴맛이 섞여 있었다. 미정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요. 냉장고에서 미역 꺼내드릴게요. 미정이 냉장고를 열었다. 그 순간 순애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냉장고 한 구석에 자신이 지난주에 가져온 시금치나물이 그대로 있었다. 변색되어 있었다. 저건 뭐야? 순애가 가리키자 미정이 깜짝 놀랐다. 아, 그거요?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다고? 일주일이나 됐는데.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바빠서 깜빡했어요. 바빠서 음식을 버려? 버린 게 아니에요. 잊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도 약간 높아졌다. 지훈이가 어머니와 할머니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다. 결국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 정성을.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정말 바빠서 그런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면 내가 도와주려고 반찬을 해다 주는 거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할머니, 그만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두 사람이 잠시 멈췄다. 미정이 지훈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하고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야. 순애는 변색된 시금치나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일주일 전에 정성스럽게 무쳐서 가져온 나물이었다. 시금치를 골라서 다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양념을 맞춰서 조물조물 무쳤던 기억이 생생했다. 내 정성이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눈물이 나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미정아, 나는 그냥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알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데 뭐?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애의 눈이 커졌다. 부담스럽다고? 매주 이렇게 많이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다 못 먹어요. 그러면 결국 버리게 되고 저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다.
입맛에 안 맞다고? 어머니는 짜게 드시는데 저희는 싱겁게 먹거든요. 그리고 지훈이는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가 김치를 안 좋아하게 하면 어떻게 해? 순애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라면 먹고 배달 음식 먹는 게 나름대로야? 그것도 저희 선택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도 커졌다. 지훈이의 울음소리도 더 커졌다. 선택이라고? 건강한 음식 놔두고 정크푸드를 선택한다고? 어머니 음식이 건강하다고 해서 저희가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순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의 음식을 거부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 같았다. 그럼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야. 내 음식이 필요 없다면 나도 필요 없는 거잖아. 순애가 소리쳤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와 계세요? 준호가 들어왔다.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아니야, 준호야.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순애가 서둘러 표정을 정리했다. 이야기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는데요. 준호가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반찬에다 줬더니 미정이가 부담스럽대. 엄마.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너라도 말해줘. 내 김치가 맛없니? 순애가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맛있어요, 엄마. 그런데 뭐야? 너무 많이 가져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순애는 완전히 절망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알겠어. 순애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엄마, 점심 드시고 가세요. 준호가 말렸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안 올게. 엄마. 안 와. 내 음식이 부담스럽다면서? 순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준호와 미정이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자신은 단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음식을 해다 준 것뿐이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점심을 먹었다. 자신이 담근 김치와 반찬들이었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런데 왜 준호네에서는 이 맛을 알아주지 않을까?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네. 혼잣말을 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혼자서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순애는 준호네 집에 가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이미 이번 주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다 줄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대신 혼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자꾸 준호네 생각이 났다. 지금쯤 뭘 먹고 있을까? 또 라면 먹고 있겠지. 순애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에게 라면을 먹이는 며느리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준호가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있는지, 지훈이는 영양 부족으로 아프지 않는지. 그래도 연락은 없네.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다. 평소 같으면 준호가 엄마 이번 주는 안 오세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아, 그러고 보니 부담스럽다고 했지. 미정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부담이라니. 냉장고를 열어봤다.
김치통들이 여전히 가득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이걸 언제 다 먹나 싶었다. 이웃한테라도 나눠줄까? 생각해봤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성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남들에게 주기에는 아까웠다. 화요일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야. 순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먹했다. 엄마, 지난번에 화내고 나가신 것 때문에 미정이가 많이 미안해해요. 미안하다고. 뭘? 엄마가 정성껏 해주시는 건데 부담스럽다고 한 거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오세요. 미정이가 사과하고 싶어 해요. 사과. 뭔 사과야? 내가 부담스러운데 뭔 사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미정이도 엄마 음식이 맛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엄마, 저희가 먹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준호의 말에 순애는 화가 났다. 한계. 내가 해준 음식에 한계가 있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준호야. 나는 이제 안 갈게. 부담스럽다는데. 뭐 하러 가? 엄마. 순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가슴이 뛰었다. 아들과 이렇게 다퉈본 적이 언제였던가. 수요일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평소 같으면 준호네 가져갈 것들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골랐을 텐데 이번에는 자신이 먹을 것만 골랐다. 장바구니가 휑했다. 야채 코너에서 배추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말을 걸었다. 김치 담그려고 배추 고르세요? 네, 그런데 요즘은 김치 담글 맛이 안 나네요. 왜요? 혼자 드시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상대방이 관심 있게 들었다. 아들, 딸이 안 드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요. 말하고 보니 남한테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나온 말이었다.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저희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네, 해주면 해주는 대로 불만이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불만이에요. 그 여자의 말에 순애는 조금 위로받았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는 해줘야죠. 그렇긴 한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간섭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섭이요? 네, 자기들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집에 돌아와서 배추 한 포기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혼자 먹을 양이었다.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렸다. 김치를 담그면서 생각했다. 이 김치를 누가 먹어줄까? 혼자서 언제 다 먹나?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모자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남을까봐 걱정이었다. 목요일 아침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미정이었다. 미정아. 미정의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순애는 잠시 말이 없었다. 미정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음식이 부담스럽다고. 미정이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 사실 양도 너무 많고 부담스러워요. 양이 많으면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뭐? 순애의 마음이 다시 상했다. 입맛이 다르다고? 내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야? 미정이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뭔 뜻이야? 순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방식대로? 라면이랑 배달음식 먹는 게 방식이야? 또 다시 같은 말이 나왔다. 순애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다. 미정아, 나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건데.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순애는 전화를 끊었다. 또 다시 혼자가 됐다. 금요일 저녁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득 지훈이가 보고 싶어졌다.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할머니가 해준 멸치볶음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들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가 멈췄다. 또 부담스럽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났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거울을 보니 늙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옛날 사진을 꺼내봤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있었다. 갓 결혼했을 때, 준호를 낳았을 때,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사진 속의 자신은 행복해 보였다. 가족이 있어서, 해줄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됐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도움이 되는 사람에서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건 토요일 아침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준호네 가져갈 반찬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갈 곳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이 여전히 가득했다. 일주일 전에 담근 김치였는데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다. 이걸 언제 다 먹나? 한숨을 쉬었다. 음식이 남는다는 것이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다. 평생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남을까봐 걱정이었다. 점심때가 되어도 식욕이 없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이야. 김치도 짜게 느껴졌다. 미정의 말이 맞는 건가 싶었다. 오후에 동네 경로당에 갔다.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냈다. 순애 씨, 요즘 아들네 안 가세요? 김할머니가 물었다. 네, 좀 쉬고 있어요. 왜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요. 엄마가 해준 음식도 안 먹어요. 이 할머니가 거들었다. 정말요? 네,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해주면 간 맞지 않다고 하고, 안 해주면 섭섭하다고 하고, 그래도 해주긴 해줘야죠. 그렇긴 한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지훈이와 함께 서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준호야. 지훈아. 순애의 얼굴이 환해졌다. 특히 손자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지훈이가 순애에게 달려왔다. 순애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지훈이 보고 싶었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어서 들어와. 순애는 서둘러 집을 정리했다. 혼자 살다 보니 어수선해져 있었다. 엄마, 집이 좀 어둡네요. 준호가 커튼을 걷어주었다. 햇빛이 들어오니 집이 밝아졌다. 요즘 집에만 계세요? 응. 갈 곳이 없어서. 엄마.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지훈이가 순애에게 말했다. 순애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그래. 할머니가 뭐 해줄까? 김치볶음밥. 아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순애는 기뻐했다. 드디어 자신의 요리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래, 김치볶음밥 해줄게. 순애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밥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다. 준호와 지훈이가 부엌으로 와서 지켜봤다. 와, 냄새 좋다. 지훈이가 말했다.
순애는 뿌듯했다. 엄마 김치볶음밥이 제일 맛있어. 준호도 한마디 했다.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김치볶음밥이 완성됐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맛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순애는 행복했다. 이것이었다. 자신이 그동안 그리워했던 것이. 엄마, 정말 맛있어요. 준호도 맛있게 먹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았다. 더 먹을래? 네. 지훈이가 대답했다. 순애는 기꺼이 더 퍼주었다.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만큼 기쁜 것도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미정이가 정말 미안해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안해한다고? 네, 엄마 기분 상하게 한 거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미정이도 어려운 처지예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음식이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양이 너무 많아서. 또 다시 같은 말이었다. 순애는 지쳤다. 준호야, 엄마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건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왜 부담스러워하지? 엄마, 요즘 세상은 엄마 때와 달라요. 뭐가 달라?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해요. 간섭받기 싫어하고요. 간섭? 내가 간섭했나? 간섭이라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준호도 말하기 어려워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음식 좋아해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다. 순애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네.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말에 순애는 위로받았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줬다. 지훈아, 할머니가 또 해줄게. 야호! 아이가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니 순애는 다시 힘이 났다. 준호와 지훈이가 돌아간 후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래,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야지.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다.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하지만 손자는 좋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월요일 아침 순애는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작게 담글 생각이었다. 미정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양을 줄이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배추 반 포기로 김치를 담그고 멸치볶음도 조금만 만들었다. 평소의 절반 정도 양이었다.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도록 준호네에서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엄마, 이번 주는 언제 오세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목요일 저녁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나 내일 갈까? 네. 엄마, 내일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다. 응. 김치도 새로 담갔고 멸치볶음도 해놨어. 이번에는 양을 줄였어. 아, 네. 그런데 엄마, 미정이가 내일 야근이에요. 야근. 금요일에. 네, 급한 일이 생겨서. 순애는 실망했다. 그럼 토요일에 갈게. 토요일은 저희가 외출할 계획이에요. 외출? 네, 지훈이 키즈카페 가자고 해서. 순애의 마음이 상했다. 자신과 있는 것보다 키즈카페가 더 좋다는 뜻인가.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일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예전에는 언제든 환영받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맞춰야 하는 신세가 됐다. 금요일 저녁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득 궁금해졌다. 준호네 가족이 정말 뭘 먹고 사는지.
자신이 해준 음식 말고 평소에는 뭘 먹는지. 토요일 아침 갑자기 생각이 났다. 준호네 아파트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봐주면 어떨까? 그럼 며느리도 고마워할 것이고 자신도 도움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네 근처 마트에 갔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아직 준호네 식구들은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골랐다. 지훈이가 좋아할 만한 우유, 과일, 과자들. 미정이가 좋아할 만한 샐러드 재료들. 준호가 좋아할 만한 고기와 생선. 장을 보고 나서 준호네 아파트로 향했다. 깜짝 선물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문득 생각났다. 15층까지 올라가기 전에 1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들러볼까? 혹시 준혼에서 버린 쓰레기가 있나 궁금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갔다. 여러 호수의 쓰레기들이 분리되어 있었다. 1502호 준혼의 쓰레기를 찾았다. 일반 쓰레기 봉지를 열어봤다. 배달음식 용기들이 가득했다. 치킨 상자, 피자 상자, 중국 음식 용기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배달음식을 자주 먹었나? 순애는 놀랐다. 자신이 반찬을 해다 줬는데도 이렇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다니. 음식물 쓰레기 봉지도 열어봤다. 그리고 그 순간 순애의 세상이 무너졌다. 자신이 지난주에 가져다 준 김치가 거의 그대로 들어 있었다. 배추김치, 깍두기, 멸치볶음까지. 조금 먹은 흔적은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대로였다. 이게 뭐야? 순애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반찬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더 뒤져봤다. 그 전주 김치도 있었다. 그 전전주 반찬들도 있었다.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는 것들까지. 내 정성이 전부 쓰레기였구나.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요리해 왔는데 그 정성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었다. 무릎이 꺾였다. 쓰레기통 앞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지? 만약 맛이 없다면 맛이 없다고 말해주면 됐을 텐데. 만약 양이 많다면 양을 줄여달라고 말해주면 됐을 텐데. 왜 몰래 버렸을까? 그동안 나는 바보였구나. 순애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아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일어났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이 상태로 준호네 집에 갈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계속 울었다. 버스 안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것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담근 김치통들을 바라봤다. 이것들도 결국 쓰레기가 될 것들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나? 순애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몰랐을까? 분명 신호는 있었을 텐데. 냉장고에 김치가 그대로 남아있던 것,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던 것, 아들이 난처해하던 것. 그런데도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모르고 싶어 했던 건지도 몰랐다. 가족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믿고 싶어서.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내일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가.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왜요? 그냥 안 가. 바쁘면 굳이 뭐 하러 가?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피곤해서. 엄마, 됐어. 준호야. 나는 더 이상 안 갈게. 순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일요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김치를 담글 기운도 반찬을 만들 기운도 없었다. 월요일 아침 준호가 직접 찾아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 뭐야? 갑자기 안 오신다고 하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순애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뭐요? 내 김치 정말 맛있어? 준호가 당황했다. 네, 맛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 맛있어요, 엄마. 순애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왜 버려? 뭐요? 내 김치, 내 반찬들 왜 다 버려?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 그걸 어떻게 해? 어제 쓰레기통에서 봤어. 내가 해준 음식들이 고스란히 버려진 거.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내 음식을 버렸어? 엄마, 그게. 언제부터냐고? 순애의 목소리가 커졌다.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준호는 머뭇거렸다. 한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순애는 믿을 수 없었다. 6개월 동안 자신은 헛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요. 상처받을까 봐서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맛있다고, 고맙다고, 전부 거짓말이잖아. 순애가 소리쳤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엄마, 나는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순애는 주저앉았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울먹였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해? 엄마 마음을 몰라서.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야. 내 존재를 인정 안 해서야.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내가 해주는 음식이 쓰레기가 아니면 뭐야?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버린 것은 사실이니까.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이 가져다 주셔서. 많이 가져다 준 게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라. 저희가 다 못 먹어서.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는다고? 지금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 것 같아? 순애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순애는 준호를 바라봤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뭐요?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에 안 갈게. 음식도 안 해갈게. 엄마, 내 존재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이제 그만 만나자.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순애가 다시 소리쳤다. 엄마, 저희는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로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음식을 버려?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고 몰래 버리고. 나는 정말 지쳤어. 엄마, 이제 엄마 혼자 살게.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순애는 일어서서 준호에게 등을 돌렸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정한 일이야. 엄마. 준호가 순애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순애는 뿌리쳤다. 놓아. 이제 건드리지도 마.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았다.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6개월 동안 기회가 없었나?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제발. 나가. 이제 나가.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엄마, 저 다시 올게요.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준호가 나간 후 순애는 다시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다. 아들마저 잃어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아도 됐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김치통들이 여전히 가득했다. 이제 이것들을 누가 먹어줄까? 그냥 나 혼자 먹자. 순애는 김치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짠맛이 확 올라왔다. 미정의 말이 맞았다. 정말 짰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간이 새져 있었구나.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둔해져서 점점 간을 세게 했던 것 같았다. 이래서 못 먹었나? 하지만 그것도 핑계일 뿐이었다. 정말로 가족을 생각했다면 가족의 입맛에 맞춰줬어야 했다. 자신의 입맛만 고집할 게 아니라 순애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한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다. 준호가 다녀간 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순애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몇 개 왔지만 읽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하지만 6개월 동안의 거짓말을 생각하면 화가 다시 올라왔다. 목요일 오후 동네 병원에 갔다. 요즘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서 체크해 보려고 했다. 어르신, 혈압이 좀 높네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얼마나요? 160에 95입니다. 정상보다 많이 높아요. 왜 갑자기 높아졌을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좀 힘들었어요.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시어머니 분들이. 의사의 말에 순애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워낙 많이 보거든요. 요즘 세대 간 갈등이 심해서. 다른 분들도 비슷한가요? 네, 거의 비슷해요. 정성껏 해주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애는 조금 위로받았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었다.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겪어야 하는 일 중 하나였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번호를 보니 지훈이 담임 선생님이었다. 이상했다.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할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할머니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가 며칠째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지훈이가 할머니께 한 번만 전화해달라고 부탁해서 전화드렸어요. 밥을 안 먹는다고요? 네, 급식도 거의 안 먹고 집에서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순애의 가슴이 찢어졌다. 혹시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훈이가 할머니 음식이 먹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순애는 눈물이 났다. 손자만큼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선생님, 제가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러시구나. 지훈이가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볶음밥이 제일 맛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애의 마음이 흔들렸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줬구나. 선생님, 제가 내일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네, 학교에요? 네. 지훈이한테 도시락을 싸다 주고 싶어서요. 아, 그렇게 해주시면 지훈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애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할 생각이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이번에는 간을 좀 싱겁게 했다. 아이 입맛에 맞게 계란말이도 만들고 소세지도 구웠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이었다. 도시락을 예쁘게 싸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을 기다리고 맛있게 먹어주는 것. 금요일 아침 일찍 지훈이 학교에 갔다.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할머니 오셨네요. 네. 지훈이 도시락 싸왔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잠시 후 지훈이가 나타났다. 할머니. 아이가 뛰어와서 순애를 안았다. 그 따뜻한 체온에 순애는 울컥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도시락 싸왔어. 정말요? 김치볶음밥이에요? 응. 너 가장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와. 아이가 손뼉을 쳤다. 그 순수한 기쁨에 순애는 모든 것을 잊었다. 지훈아, 할머니는 앞으로 자주 못 올 것 같아. 왜요? 아이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 아빠, 엄마랑 좀 안 좋아서. 싸웠어요? 아이는 벌써 눈치를 챘다. 싸운 건 아니고, 좀 복잡해. 할머니, 우리 집에 또 와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아이의 말에 순애는 눈물이 났다. 지훈아, 할머니 음식을 정말 좋아해? 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정말. 네.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 음식 좋아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애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아이는 부모들이 음식을 버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또 도시락 싸줄게. 언제요? 다음 주에. 약속해요?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순애도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많은 생각을 했다. 손자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훈이 학교에 갔다 왔어.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지훈이를 만나셨어요? 응. 도시락도 싸다 줬어. 엄마.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이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요. 순애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였다. 준호야, 지훈이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할게. 뭔 제안이요?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에는 안 갈게. 대신 지훈이만 이 집으로 보내줘. 엄마. 지훈이가 할머니 음식을 먹고 싶어 하니까 여기서 해줄게.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나는 이제 지쳤어. 6개월 동안 거짓말을 들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탈해. 엄마. 하지만 지훈이만큼은 진심으로 내 음식을 좋아해 주니까 지훈이를 위해서는 계속 요리할게.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말에 지훈이 보내줄래? 네, 엄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호야, 한 가지만 더. 네, 엄마.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정말 싫으면 싫다고 하고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고 해. 네, 엄마.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거야. 준호가 떠난 후 순애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내일 지훈이가 올 준비를 해야 했다. 이번에는 아이 입맛에 맞게 요리할 생각이었다.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매끔지 않게. 아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도록. 비록 가족과는 멀어졌지만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토요일 아침 순애는 일찍부터 분주했다. 지훈이가 올 준비를 하느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소세지, 과일까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웠다.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지훈이의 목소리였다. 순애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우리 지훈이. 순애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엄마,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준호가 말했다. 순애는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 뭐 해줄 거예요? 지훈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랑 계란말이. 와, 최고예요. 아이의 기쁨에 순애도 따라서 기뻐했다. 준호가 돌아간 후 순애와 지훈이는 함께 요리를 했다. 아이는 계란을 풀어주고 순애는 김치를 볶았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지훈이가 갑자기 물었다. 지훈아, 그게 좀 복잡해.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싫어해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애는 당황했다.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냥 어른들끼리 좀 의견이 안 맞아서. 할머니 음식 때문이에요?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아, 너는 할머니 음식 어때?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진심 어린 대답에 순애는 위로받았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순애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할머니, 더 주세요. 그래, 더 먹어. 순애는 기꺼이 더 퍼주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함께 TV를 보고 간단한 게임도 했다. 지훈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저녁 때가 되자 준호가 지훈이를 데리러 왔다. 지훈아, 집에 가자. 아직 더 있고 싶어요. 아이가 투정을 부렸다. 다음에 또 오면 돼. 순애가 달랬다.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 지훈이가 돌아간 후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일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미정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미정아, 무슨 일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순애는 미정을 거실로 안내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다. 뭐가? 어머니 음식을 버린 거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점점 양이 많아지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간도 좀 세고.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간이 세다고? 어머니는 나이가 드시면서 간이 좀 둔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짜게 드시게 되신 거죠. 미정의 말에 순애는 화가 났다. 나이가 들어서 간이 둔해졌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화를 안 내?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놓고 화를 안 내라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순애가 일어섰다. 어머니, 미정아, 너 솔직히 말해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게 뭐야? 순애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자주? 매주 오시잖아요. 매주 오는 게 자주야? 순애는 믿을 수 없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뵙는 게 보통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순애는 경악했다. 네, 그것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그럼 나는 뭐야? 귀찮은 존재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정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그럼 뭔 뜻이야? 매주 오는 게 자주라고? 한 달에 한 번이 보통이라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속마음을 말한 거잖아. 순애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거 다 가져가. 네, 내가 담근 김치 다 가져가라고. 순애는 김치통들을 식탁 위에 쾅쾅 내려놓았다. 어머니, 왜 갑자기? 갑자기 6개월 동안 버려온 김치잖아. 순애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진정하라고? 순애는 가장 큰 김치통을 들어 올렸다. 지난주에 새로 담근 배추김치 한 포기가 들어있는 통이었다. 어머니, 그걸 왜? 이게 뭔지 알아? 순애가 김치통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존재야. 어머니,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서 담근 김치야.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쓰레기였어. 순애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 뜻이었어? 그 순간 순애의 감정이 폭발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쌓인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 정성이, 내 인생이 내 손에서 이렇게 버려져야 했냐? 순애는 김치 한 포기가 든 통을 번쩍 들어 올렸다. 어머니, 안 돼요. 미정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쿵! 순애는 김치통을 미정의 뺨에 그대로 후려쳤다. 아, 미정이 비명을 질렀다.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김치와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미정의 얼굴과 옷에 김치 양념이 튀었고 거실 바닥과 벽지까지 붉게 물들었다. 엄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뛰어들어왔다. 지훈이 뭔가를 깜빡해서 다시 가지러 온 것이었다. 이게 무슨... 준호는 참혹한 현장을 보고 얼어붙었다. 아내는 얼굴에 김치 양념을 묻힌 채로 울고 있고 어머니는 빈 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다. 거실은 김치와 양념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냐고? 내 정성을 돌려주는 거야? 순애도 소리쳤다. 눈에서는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제 입맛대로 살고 싶어요. 미정이 울먹이며 외쳤다. 매주 반찬에 치이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반찬에 치인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내가 해주는 음식이 너한테는 재앙이었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순애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한 움큼 집어들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 사랑이야.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쓰레기였어. 김치 양념이 순애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마치 피처럼 붉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준호가 순애의 손목을 잡았다. 놓아. 놓으라고. 순애가 몸부림쳤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순애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음식을 해준 게 잘못이야.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순애의 울음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미정은 얼굴에 김치 양념을 닦으면서 계속 울고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할머니.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이가 현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왜 울어요? 지훈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애의 마음이 더욱 아파왔다. 지훈아. 순애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김치 양념이 더욱 사방으로 튀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훈이가 다가와서 순애의 어깨를 토닥여줬다. 아이의 작은 손길에 순애는 더욱 크게 울었다. 지훈아. 할머니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애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음식이 정말 좋아요. 아이가 말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 그럼 저한테만 해주면 돼요. 지훈이의 말에 순애는 아이를 바라봤다. 순수한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아,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이가 순애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순애는 준호를 바라봤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순애의 목소리는 지친 노인의 것이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게.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미정이 김치 양념을 닦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시작해봐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시작. 이미 끝난 일이야. 순애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다. 남은 김치통들을 하나씩 봉지에 담기 시작했다. 이것들 다 가져가. 엄마, 가져가라고. 버릴 거면 집에서 버려.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와 미정은 어쩔 수 없이 김치통들을 받았다. 엄마, 저희 다시 올게요. 오지 마. 이제 오지 마. 순애는 등을 돌렸다. 할머니. 지훈이가 순애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혼자만 와도 돼요? 순애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가족들이 떠난 후 순애는 혼자 남겨진 거실을 바라봤다. 김치와 양념으로 엉망이 된 집안이 자신의 마음 같았다. 빨간 양념이 벽지에 묻어 있었다. 마치 핏자국 같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흘러나온 피 같았다. 순애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50년 넘게 담가온 김치였다. 이제는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순애는 청소를 시작했다. 김치 양념을 닦고 바닥을 걸레질했다. 하지만 벽지에 묻은 빨간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처럼. 김치 한 포기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준호네에서는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순애는 받지 않았다. 지훈이만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다 주고 갔다. 순애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거짓된 감사 인사를 들을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대신 지훈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의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할머니, 이번엔 뭐 해줄 거예요?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지훈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김치전 어때? 와, 좋아요. 아이의 기쁨에 순애도 따라서 기뻐했다. 김치전을 부치면서 순애는 생각했다. 이제는 한 사람만을 위해 요리하면 된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할머니,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래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다. 그래. 네, 아빠도 미안하다고 하고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와요. 지훈아,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지훈이만 만날 거야. 왜요? 어른들끼리는 너무 복잡해서.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순애는 행복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할머니,
김치전 정말 맛있어요. 그래, 더 먹을래? 네. 순애는 기꺼이 더 구워주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다. 저녁에 지훈이가 돌아간 후 순애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허전했다. 50년 넘게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가족과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었다. 일요일 저녁 예상치 못하게 준호가 혼자 찾아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뭔 일로? 순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 이야기 없어. 엄마, 제발 들어보세요. 준호의 간절함에 순애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가 거실에 앉으면서 말했다.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엄마,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니 할 말이 없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준호야, 한 가지는 고마워. 뭐가요? 지훈이만큼은 할머니를 좋아해 준다는 거. 순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 저희도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음식을 6개월 동안 버렸으면서?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순애는 준호를 바라봤다.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남 같았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지훈이하고만 살 거야. 그걸로 충분해. 엄마, 지훈이만 계속 보내줘. 그것만 약속해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엄마. 준호가 떠난 후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담담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더 깊어지고 머리도 더 휘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평화로웠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은 내 것이구나.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억지로 웃을 필요도, 억지로 음식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진심으로 자신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요리하면 되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가 적당량만 들어 있었다. 이제는 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지훈이와 자신이 먹을 만큼만 담그면 되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순애는 만족했다. 양보다는 질이었다.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 다음 주 토요일 지훈이가 또 찾아왔다. 할머니. 아이는 여전히 순애를 보면 환하게 웃었다. 우리 지훈이, 이번 주는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거면 뭐든지 좋아요. 아이의 대답에 순애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다른 건 필요 없었다. 그럼 할머니가 새로운 메뉴 해볼게. 새로운 메뉴요? 응, 김치 만두. 와, 기대돼요. 순애는 아이와 함께 만두를 빚기 시작했다. 김치소를 만들고 만두피에 넣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었다. 할머니, 저도 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만두 빚는 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 순애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소를 넣고 이렇게 접으면 돼. 어려워요. 아이가 투정을 부렸다. 처음에는 어려워. 할머니도 처음에는 못했어. 정말요? 정말이야.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두를 빚는 모습은 평화로웠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 같았다. 서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
만두를 끓여서 함께 먹었다. 지훈이는 자신이 직접 빚은 만두를 특히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제가 빚은 만두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내가 정성껏 만들어서 그래. 순애는 아이의 기쁨을 함께 했다. 할머니, 다음에도 함께 만들어요. 그래, 다음에도 함께 하자.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는 사람도 기꺼이 받아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자신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다. 상대방이 원하는지 상관없이.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이었다. 저녁에 지훈이가 돌아간 후 순애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배우는 것이었다. 며칠 후 순애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애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김할머니가 말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무슨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순애는 웃었다. 걱정을 좀 덜었어요. 무슨 걱정을? 가족 걱정이요. 다른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였다. 저희는 아직도 가족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덜으셨어요? 기대를 줄였어요. 기대를? 네, 가족이 저를 원하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자꾸 더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적게 해주더라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순애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이 공감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자신의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깨달은 것 사랑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많이 해주는 것보다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음 주 토요일 지훈이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제안을 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저도 할머니한테 뭔가 해드릴게요. 너가 나한테? 네, 저도 할머니한테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순애는 감동했다. 받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주고 싶어 했다. 그래, 뭘 해줄 건데? 계란 후라이요. 저 계란 후라이 할 줄 알아요. 정말? 네,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순애는 기꺼이 부엌을 아이에게 내어주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계란을 깨서 팬에 올렸다. 할머니, 어때요? 정말 잘하네. 아이가 만든 계란 후라이는 완벽하지 않았다. 노른자가 터지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계란 후라이였다. 지훈아, 정말 맛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먹어본 계란 후라이 중에 제일 맛있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순애는 깨달았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는 기분. 비록 서툴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이 담긴 음식을 받는 기분. 이제야 이해했다.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완벽한 요리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순애와 지훈이의 만남은 더욱 특별해졌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순애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억지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이어지는 관계. 벽지에 남아있던 김치 얼룩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였다. 이제는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면 되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순애는 미소 지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김치 한 포기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감사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영원히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테니까. 며느리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해졌다. 이제 순애는 알았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